봐주고 이해해주고 좋은 엄마였는데 이제 고등학교 되면 좋은 엄마가 없어져요. 안녕하세요. 고1 딸 엄마입니다. 딸이 공부에 관심 없고 오로지 폰 만지고 외모 꾸미기에만 집중합니다. 다니던 학원도 숙제를 안 해가서 어제 다 끊었습니다. 성적도 중하입니다. 학원도 자꾸 바꾸는데 이번에도 학원은 어이없는 이유로 바꾸고 싶다고 해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냥 다니지 말라고 하면서 끊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 선생님이 그냥 짜증난다고 했나봐요. 딸이 둘째인데 제가 허용해주면서 키운 잘못도 있습니다. 학원 안 다니고 너 혼자 공부해라.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졸업하고 알바나 하면서 살라고 했습니다. 본인은 아마 좀 이따가 다른 학원 갈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공부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슷하시죠? 네네, 앞에 사연이랑 너무 비슷하죠? 비슷해요. 네. 고등학교 부모님들의 그 진짜 전형적으로 공통적인 문제들이에요. 근데 네. 너무 힘들어하시는 게 비슷해요. 근데 어머님들은 정말 미칠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말 잘 듣던 아이들이 학원 잘 가고 순하던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때 진짜 공부해야 될 시기인데 공부에 흥미를 잃고 그리고 공부에 집중 못하고 학교를 안 간다고 한다거나 학원 안 간다고 하거나 뭐 이유도 없이 별 이유도 없고 이유를 모르겠는데 얼마 안 남은 수능 공부해야 될 때니까 초, 중 때는 이 어머님들 이분도 허용해주면서 잘 네. 키우셨잖아요. 네네. 다 봐주고 이해해주고 좋은 엄마였는데 이제 고등학교 되면 좋은 엄마가 없어져요. 왜냐면 엄마도 급하거든요. 이제는 얘가 수능이 얼마 안 남아서 좋은 엄마로 있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엄마가 변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변한 게 아니라. 그동안은 굉장히 허용적이고 좋은 엄마인데 고등학교고 이제 진짜 공부해야 되고 학원 가서 성적을 내야 되는데 그걸 못해? 그러면 이제 엄마가 조급해지신 거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좋은 엄마였고 사실은 이 딸도 그렇게 문제를 많이 이렇게 뭐 공부에 관심이 없고 폰 만지고 외모 꾸미기만 집중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학원도 다녔고 그리고 학원을 아예 안 다니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바꾸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성적도 중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중하잖아요. 완전 바닥은 아니잖아요. 아예 진짜 나 공부 전혀 안 해 라고 던지는 애들도 있는데 얘는 그런 애는 아닌 거죠. 그래도 학원도 다니고 나름은 조금은 열심히 하고 중간 하는데 중간 성적 가진 애들이 제일 사실 공부하기 힘들어요. 아예 그냥 나 몰라 이러고 던지는 애들이야 마음 편하죠. 그냥 편하게 놀면 되는데 중간이면 엄마도 좀 더 열심히 해서 좀 올리자 이쪽으로 계속 이제 푸시를 하게 되고 아이도 사실 공부를 아예 못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중간 성적인 애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고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이렇게 바꾸겠다고 해서 했는데 정확한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게 문제죠. 그래서 애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나 뭐 이런 걸 조금 더 하셔야 되고 어머님이 근데 이제 자꾸 학원 바꾸고 집중이 안 되고 이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지금 화가 많아지신 네. 거죠. 막 화를 내고 별 이상한 이유로 학원 끊는다는 게 말이 되냐 막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이러면은 너 혼자 학원 안 보내줘 이제 너 알아서 사고 졸업하면 뭐 알바나 하면서 살아 이게 어머님이 생각하는 가장 좀 성공하지 못한 약간 그런 모습인 거죠. 네. 알바나 하면서 사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런 말까지 한 거죠. 너무 화가 나시니까. 그 말 하시고 나서 또 얼마나 자책하시고 그죠.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이분이 되게 좋은 엄마인데 사실 이 고등학교 시기에 아이들의 공부를 바라보면서 어머님들이 겪는 마음의 혼란과 고통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애도 힘들지만 이게 이제 고1, 고2, 고3 가면서 점점 더 힘들거든요. 애도 힘들지만 어머님이 힘든데 특히 이렇게 허용적이고 잘해주셨던 부모님들이 고등학교 가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몰라서 이런 혼란들을 많이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세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말 잘 듣던 딸이 안 하는 것도 그렇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안 할 때 이제 본인이 이제 실망감과 화가 극복이 안 되시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머님이 자기의 화를 조절하는 상담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책을 보시거나 요즘 유튜브도 되게 잘 돼 있어요. 책도 되게 잘 나와 있어서 본인 스스로의 화를 좀 조절하시는 게 필요해요. 학원을 끊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얘가 이유 없이 별거 없이 자꾸 학원을 바꾸고 학원 집중 못하고 이러면 숙제 안 해가고 이러면 끊을 수도 있죠. 학원 안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화를 내면서 나 이제 안 보내줄 거야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미 화난 채로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합리적인 결론이 아닌 거죠. 아이에게 받았고. 그냥 죄책감을 좀 심어주면서 네. 너가 좀 내가 이만큼 화냈으니까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네. 라고 하셨겠지만 그쵸. 아이는 사실 그냥 이거는 그냥 네. 화죠. 네. 갑자기 화를 쏟아냈다. 네. 아이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게 다가 아니라 진짜 그럼 학원을 어떤 학원을 가고 싶고 어느 정도 학원을 가고 싶고 네가 열심히 하는 수준은 어디까지이고 네.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결론을 내려서 합의를 해서 감정이 없는 채로 그 선에서 합의를 이루고 그거를 지키도록 하고 그걸 못 지켰을 땐 그럼 어떻게 할 건지 또 숙제 안 하고 또 이러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합의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켜나가는 것들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규칙을 지킬 수 네, 있는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서 그냥 뭐 해달라고 해서 또 그냥 학원 보내주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어머님을 보면서 졸업하고 알바를 하면서 이렇게 화를 내셨던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어머님이 미래에 얘가 성공적이지 못하고 약간 그 사회의 약간 비주류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일까봐 너무 걱정하고 계신 거죠. 아, 나중에 사회생활을 할 때 얼마나 힘든데 좋은 대학 안 나오면 약간 차별도 있고 또 성공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차별 사회가 얼마나 각박한데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딸한테 그렇게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성인으로서 살아온 경험이고 성인으로서 겪은 일이에요. 아이는 아직 그 일을 겪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는 아직 몰라요. 아무리 어른이 나중에 이렇게 돼 라고 얘기하지만 경험하지 않은 거를 아이들은 전혀 알 수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경험하지 않은 걸 미리 걱정하셔서 너 나중에 졸업하고 알바나 하고 살아 이렇게 나름 화가 나셔서 악담을 하셨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졸업하고 알바나 하면서 사는 게 왜 나쁜 건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요즘 애들은 알바 6개월 하고 6개월 여행 다니고 이게 가장 좋은 일 수도 맞아요. 있어요. 미래 인생에 대한 어떤 그 가치나 이것도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부모님의 경험이다. 네. 내 생각엔 이거를 예방해주고 싶은 거긴 하지만 아이가 경험해보기 전에 모르기 때문에 아이를 믿고 경험해서 그것들을 깨달아 나갈 수 있게 네. 그럴 때 좌절했거나 그럴 때 차별받거나 그럴 때 힘들 때 내가 얼마나 힘이 돼주고 든든하게 버텨줄까를 고민하는 게 더 나으실 수 있다. 미리 모든 위험을 다 처단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건대 이 친구의 장점은 외모 꾸미기라 폼 만지고 이런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예쁘 꾸미는 거 좋아하고 꾸미는 거 좋아하고 예쁘고 그러면 나중에 되게 성공할 가능성이 또 커져요. 그걸로 또 재능을 많이 발휘할 수도 있고요. 네, 저도 지금 이 네. 외모 꾸미기를 보면서 무슨 네. 생각을 했냐면 이거 가지고 좀 네. 엄마가 같이 설득을 하면서 네. 이걸로 아이랑 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립스틱이나 요즘 아이들 파운데이션 이런 것들 되게 관심 많잖아요. 바이슨 뭐 드라이기가 막 이렇게 네, 그런 그럼요. 거를 조금 네. 이렇게 감비를 시켜가지고 네. 아이한테 너가 이만큼을 잘 참고 해주면 엄마가 너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엄마가 이거는 내가 허용해 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사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화장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적극 화장품을 사주셨어요. 이렇게 네. 이제 공부는 공부고 네가 원하고 재밌어 하는 거면 해봐도 돼. 그래서 제가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해보고 싶다고 할 정도로 네. 깊게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는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공부만이 아니라 특기를 살려서 아이가 성공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 세대 아이들은 공부만이 성공은 아니거든요. 맞아. 네, 지금 MZ 아이들이잖아요. 너무나 모바일 시장이 커졌고 아이들이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아이가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거를 하나를 좀 엄마가 좀 해주고 공부에 이미 흥미를 잃고 잃었어. 있는데 네. 어머니는 공부를 계속 원한다는 거죠. 근데 흥미 없는 걸 억지로 하게 하려니 이제 서로 힘든 쉽지 거죠. 않죠. 그래서 이 아이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거 그것들을 잘 살려서 네. 그걸 잘하게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는 네, 거예요. 저도. 관계에도 네. 좋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그냥 직장 다니다가 그렇게 또 힘들게 직장 다니는 것보다 공부 안 해도 자기 능력 잘 살려서 유튜버만 해도 돈을 훨씬 더 많이 벌거든요. 네, 맞아요. 네, 얘 재능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어. 모든 아이의 재능은 다 똑같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 심리학적으로 보자면 다중지능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운동지능이 있는 애들이 있고 뭐 운동 감각이 있는 애들이 있고 또 다른 애들은 그 뭐 꾸미기나 미술적인 재능이 있는 애들이 있고 재능이 다 달라요. 네. 모든 아이들이 다 공부를 잘하게 태어나지 않아요. 근데 공부 잘하는 고지능의 재능을 타고난 애들이 있어요. 네. 걔네들은 공부가 쉬워요. 진짜로 재밌고 쉬워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을 다 공부로 줄 안 세워도 된다. 네. 지금 시기엔 진로를 결정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정말 관심 있는 게 뭔가 외모 꾸미기에 관심이 있으면 약간 미술 전공이라든가 메이크업이라든가 그런 예쁘게 꾸미는 거와 관련된 전공으로 바꾸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하게 해주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스스로 재밌어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사실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여기 보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네, 어머니가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머님이 이 사회가 얼마나 힘들고 각박하고 차별적이고 이런 거를 알고 있으니까 네. 그걸 좀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네가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이러면 나중에 차별받을 수도 있고 좋은 직장 못 가지면 약간 이 어머님 걱정하는 그런 나쁜 알바만 하면서 사는 이런 거에 걱정이 돼서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렇게 될까봐 위험을 차단하고 싶으셔서 공부해라 뭐 해라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건데 이게 내가 데뷔해주고 싶다고 해서 데뷔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접 부딪히고 경험해봐야 깨닫는 것들도 있어요. 어머님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 맞지만 모든 위험을 다 사전에 차단할 수 없고 미리 알려줄 수 없다. 그리고 위험을 겪어서 거기서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어떤 위험에서도 얘가 단단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알바도 해봐야 되고요. 저도. 알바해 돈도 떼어보고 거기서 뭐 좀 구박도 받아보고 그런 경험들을 해봐야 돼요. 근데 결국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또 느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모든 위험을 차단할 필요는 없다. 근데 작은 위험들을 겪게 놔두고 그 대신에 내가 때 부모로서 내가 얼마나 위로해주고 다시 일어서는데 도움을 주고 든든하게 지지해줄 거냐. 이게 사실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좋은 역할이거든요. 네. 그래서 관계가 해치면 안 돼요. 학원 때문에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싸우시면 안 돼요. 굳이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으셔도 되고 그걸 하려면 또 어머님이 스스로 자기가 학원 안 다니면 안 돼. 무조건 공부해야 돼. 이 세상 살려면 좋은 대학 가야 돼. 막 이런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유연하게 만드는 노력은 그건 어머님 혼자서 또 하셔야 될 몫이고요. 아이의 장점에 좀 집중해 주시고 네. 아이를 믿고 아이가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옆에서 그냥 그 받침이 되는 정도에서 도움을 줄 걸 준비하시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가 한마디로 운전자, 맞아요. 어머니가 조수석에 앉아 있는 네. 이제 아이가 어느 길로 갈 수 있는지만 이렇게 잘 이렇게 봐주면 아이가 스스로 운전해서 갈 수 있게 네. 그렇게 경험을 좀 많이 쌓을 수 있게 해주시면 네. 아이도 굉장히 바르게 잘 자랄 것 같긴 해요. 네, 그죠? 맞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한 운전 가르칠 때가 제일 많이 싸우잖아요. 운전 잘해야 돼. 위험해. 근데 지금 위험한 시기에 들어왔어요. 여기가 위험해 지금. 네, 고등학교는 위험하죠. 이제 대학이 바로 코앞에 있고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니까 어머님이 더 걱정이 많아지셔서 오른쪽, 왼쪽, 브레이크 막 이거 계속 이제 하고 계시는 거죠. 나도 모르게. 왜냐면 이게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어머님은 어떻게든 안전하게 하고 싶은. 그런데 운전을 배우려면 얘가 좀 급브레이크도 밟아보고 약간 맞아요. 좀 실수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나의 불안이에요. 네. 아직 뭐가 일어나지 않았어. 맞아요. 그래서 근데 내가 걱정될 뿐이에요. 내 불안은 스스로 해결을 하셔야 되고 조언을 또 요구할 때, 네, 딸이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주시는 게 제일 운전 이렇게 배울 때 야, 브레이크 막 네. 이러다가 사고 나잖아요. 더 사고 나요. 네. 더 화가 나요. 아, 나 집중할 수가 없어. 집중이 안 돼서. 네, 그리고 이거는 막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 엄마가 하는 것처럼 학원을 엄마가 다니는 것처럼 내가 그냥 정신 차리고 내 페이스대로 내가 직접 끌고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사실 부모의 역할이니까 믿어주시면 네, 아이를 믿어주는 거.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아버님이 거기서 아버님이 항상 그 딸 아이한테 오늘은 무슨 좌절을 했어? 오늘은 무슨 실수를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네. 그럼 아이가 처음엔
아빠가 왜 나한테 저런 걸 물어보지? 오늘 네. 뭘 잘했어? 오늘 네. 뭐가 즐거웠어? 이게 아니라 넌 오늘 무슨 좌절을 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처음에 너무 당황했는데 네. 아이가 나 오늘은 이걸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빠 막 박수를 치시더래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랬더니 너는 오늘 그 좌절을 했구나. 그럼 너는 내일 다시 하면은 성공할 수 있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야 라는 식으로 아이를 북돋아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아이가 성인이 돼서 그 아버님의 그런 마인드를 아이가 받고 아이가 좀 성공적인 케이스로 성장을 한 그걸 보면서 아 우리가 너무 아이가 오늘 뭘 잘했는지 오늘 뭘 최선을 다했는지 얼마나 즐거웠는지만을 너무 바라는 건 아닌가. 아이가 이런 좌절도 해보고 이런 경험에서 좀 쓰러져도 보고 하면은 거기서도 배우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모든 엄마들 보면은 네. 다 우리 아이가 잘해야 되고 다른 아이들이 하는 건 무조건 똑같이 해야 되고 사회에서 이거는 해야 돼 라고 하는 거는 꼭 해내야 되고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좀 우리 아이만 집중적으로 보면 네. 또 다른 아이의 또 성공적인 어떤 케이스가 보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좌절을 잘 겪는 건 중요하긴 네. 한데요. 근데 사실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정말 입시 모드로 가기 때문에 학교도 재미없고 학원도 재미없고 힘들어요. 근데 생활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 맞아요. 그거 자체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힘든 거기 때문에 그 힘든 거를 어떻게 잘 이겨내니 그러니까 오늘 좌절을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본 거 되게 좋은데 오늘 힘든 건 뭘로 버텼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거 사실 더 좋네요. 좋죠. 네. 그래서 그 무엇으로 어떤 즐거움을 버텨요. 끝나고 나서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음악 들으면서 힐링하면서 하루를 버틸 수도 있고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하루 버틸 수도 있고 친구랑 10분 대화하면서 버틸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고등학교 시기는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버틸 수 있는지 잘 넘길 수 있는지 학교 생활 너무 재미없지만 그 학교에서 그래도 뭐 재밌는 거 하나는 찾아서 그거 하는 맛에 밥이 맛있으면 밥 먹는 거 하나라도 하면서 그래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소소한 즐거움들을 만들어서 그걸로 버텨나가는 힘이고 그걸 잘 버틸 수 있게 부모님이 계속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렇게 해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고등학교 지금 힘듭니다. 네. 목표가 없으면 사실 아이들도 네, 힘들죠. 고민이 좀 해결되셨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엄마랑 아이가 조금 조율만 해 나가면 큰 문제는 없이 잘 해결이 될 수 있는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